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임 시정실록 이번 주 방송도 시작하겠습니다. 정진호입니다. 첫 번째 코너 아레오입니다. 이번 주에는 DT뉴스24 유소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트뉴스 유소라 기자입니다. 네, 디트뉴스가 지난해부터 좀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거기 대주주가 변경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디트뉴스 24를 매각했고요. 그거를 이제 현재 뭐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네. 그걸 인수했다. 알 수 없는 네. 누군가 왜 밝히지 못할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직원들한테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일각의 지역에서는 좀 소문이 돌고 있죠. 어느 곳인지. 네. 이라는 곳. 근데 그거 네.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은 본인은 극구 아니라고 하신대요. 아무튼 뭐 여러 소문들이 돌고 있지만은 그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또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는데 지금 전 대표와 현 대표가 같은 직장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기이한 현상을 저희는 지금 겪고 있는데요. 네. 매일 아침 회사에 가면은 조금 분위기가 조금 애매하겠네. 묘한 기류가 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대주주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디트뉴스 24라는 언론의 그 편집권 침해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 합류하신 대표이사나 아니면은 대주주께서는 그 점을 좀 명확하게 인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10년째 부지 선정입니다. 10년째 부지 선정. 그러니까 10년 전에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부지도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예, 뭐 그런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대전형 공립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10년 전에 설동호 교육감이 처음 선거 나서는 2014년부터 이제 공약했던 내용인데요. 현재까지도 이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설동호 교육감 저격수예요. 유소라 기자는. 네, 지금 제가 대전시 교육청에서 잠시 빠져 있지만 그래도 저격수 노릇은 톡톡히 아니 근데 네. 맞다. 그 말씀하시니까 대전시 교육청 출입을 하다가 사실 설동호 교육감 뭐 업추비 관련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좀 불편한 취재를 좀 해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디트뉴스 24 그 이전 대표 지금도 자리에 계신 그분에 네. 의해서 교육청 출입 배제됐다면서요? 네, 전 대표가 의료 현장 지금 의료 상황이 급박하니 여기에 집중을 하라라고 하고 저를 대전시 교육청에서 배제시켰고요. 현재까지는 아무 말 없습니다. 좀 묘합니다. 이거 저도 좀 더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네. 10년이 지났는데도 첫 발을 못 뗐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지역에는 이 공립대안학교라는 게 없거든요. 대부분 사립대안학교죠. 개인 네, 사설이 뭐 운영하는. 사립대안학교도 있고요. 공립 위탁형 뭐 이제 기관들도 있는데 공립학교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없으면은 학비도 비싸고요. 정식 교육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또 치러야 되는 졸업장을 갖추려면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 교육감인 김신호 교육감 때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뭐 후보지는 많이 거론됐습니다. 뭐 방성초교, 용문동 일대, 그리고 또 진잠초, 방성본교, 뭐 학하초 이렇게 한 4개 정도의 후보지가 거론이 됐는데 이게 다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동호 교육감이 이거를 당선이 되고 재차 공약을 했는데 당초에 이제 16년도만 봐도 이거를 2017년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마무리되는 그쵸? 시점이 점점 밀려요. 26년에 하겠다. 왜 그런 거예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을 부지가 없어서요. 다수 후보지들이 거론되기는 했는데 대안학교가 이제 뭐 주민 반발이 일단 컸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에 묶이면서 학교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이 부지가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게 됐다가 지금까지도 설립 못하고 있고요. 네, 이제 작년 공약 이행 보고서 보면은 이 학교를 설립하는 시간을 2027년으로 미루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변경했습니다. 작년에. 그 2027년엔 과연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교육청에서는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은 이른바 님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주민들의 반발이 그런 거죠. 대안학교가 뭐 왜 그렇게 생각할까? 특수학교 예전에 서울에서도 그쵸, 뭐 학부모 무릎 꿇은 일도 있었었고, 저 그 사는 그 동네 근처에도 특수학교 있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이게 이상한 혐오 시설이 아니란 말이죠.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일 텐데 왜 그런 그러니까 색안경 저 학생들은 문제가 있는 애들이야. 문제 있는 애들이 우리 동네 근처에 있으면은 동네에 안 좋은 영향이 있자. 이런 선입견 나쁜 선입견 때문에 이런 반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 뭐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학생들일 거다. 뭔가 나쁜 길에 있는 학생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주민들이 그러니까 뭐 10년 전 일이긴 하지만 교육청 앞에서 직접 반발하는 시위도 하고 거세게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교육당국이 나서서 설득하고 학부모들에게 그리고 뭐 대전에 그 가원학교라는 곳이 있죠. 해든학교도 있고 해광학교 이런 특수학교들 인근이 어떤지도 가서 좀 보여주고 네. 같이 대화의 장을 좀 마련해서 그런 작업을 하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네요. 네. 근데 이제 대전시 교육청이 최근에 부지 한 곳 선정을 했어요. 어디요? 보경동 일대 제가 그 네이버 그 뭐라고 하죠? 부지 보는 거, 땅 보는 네네네. 거. 땅 보는 그걸로 거. 보니까 그냥 부동산. 그냥 맨 땅이더라고요. 근데 일단 부지를 거기 선정을 했고 거기다가 학교를 새로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원래라면은 이제 폐교를 이용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이용할 수 있는 폐교도 없고 또 폐교를 이용한 한들 그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니 그럼 땅에다 학교를 새로 짓겠다라고 하고 이 보경동 일대 땅을 설정을 했고요. 다음 달에 교육부 중투를 받아서 2027년까지 개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좋겠는데 사실 학교 새로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교육부에서 허가 받는 것도 네, 요즘 줄이는 추세니까. 교육부 중투도 물론 그렇고요. 중투 뭐 한 번에 통과할 수 없다라고 이제 교육청 관계자 직접 말하기도 했고요. 네, 이제 기존의 폐교를 이용하겠다고 했던 거 말고 이제 새로 짓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사업비도 늘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238억이었는데 그게 397억 원으로 67%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7년 3월 개교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고요. 어쨌든 한다고 했으니까 꼭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 말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성평등 걸림돌입니다. 성평등 걸림돌. 이거 이장훈 시장이 며칠 전에 엄청 반발했던 그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한국 여성단체 연합이요.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을 해서 성평등 걸림돌 그리고 성평등 디딤돌 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이나 단체 선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 그 성평등 걸림돌에 이장우 대전시장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장우 시장하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왜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 이름이 너무 잘 지은 것 같은데요. 너무 직관적이지 않나요? 걸림돌. 네, 일단 이장우 대전시장은요, 이제 취임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에 맞춰서 대전시청 기획조정실 내에 있는 성인지 정책 담당관실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지국에 있는 여성 청소년 가족과와 통폐합을 했고요. 근데 이제 또 여성단체가 말하기를 이장우 시장 되면서 성주류화 제도 강화를 위한 업무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게 선정 이유입니다. 사실 지난 정부 때 이 여성 관련된 그런 그 정부 부처라든지 자리를 이런 것들이 많이 마련되기도 하고 또 투자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네네. 일각에서는 뭐랄까 실질적인 여성 정책보다는 그 소위 이제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선거를 도왔던 분들을 위한 자리 마련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었었어요. 아마 그런 일환으로 이런 부서 폐지라든지 이런 업무들 삭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성인지 정책 담당관실이 하는 역할이 단순히 뭐 여성 정책 뭐 이런 복지 정책이 아니었다라고 대전시는 설명을 했어요. 이 단체는 네, 여성 단체들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런 자리나 이런 걸 폐지한 것 같은데 그런 인사가 문제라면은 본인들이 그 전문가를 그 자리에 앉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제도 자체를 없앤다라는 거는 좀 빈대 잡으려고 초과삼관 태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장훈 시장 들어서 이렇게 성인지 관점이 부족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성평등 뭐 아니면 성인지 감수성 이런 단어들을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나 공유할 공통 가치인데 일부 특히 이제 그 이념을 그 강조하는
그쪽 부류에서 이거에 대해 상당히 좀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장훈 시장은 뭐 그렇고 김태형 충남도지사는 왜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일부 이제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들이 충남 일대 공공도서관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 있는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폐기 아니면 열람 제한해야 된다라고 막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해요. 근데 김태흠 지사가 이거를 수용한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뭐 그 담당자의 이렇게 네. 뭐 확인을 받고 들어가서 본다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네. 조치를 했었었죠. 사실 근데 요즘에 인터넷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사실 그 뭐 그렇긴 하지만은 그 소위 말하는 문화 비디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세대에는 문화 비디오. 네, 새로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장르의 그 영상물을 친구들끼리 몰래 돌려보기도 하고 만화방 같은 데에서 이제 돈 내면은 문 잠그고 보여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성교육이 양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렇게 아름아름 음성적으로 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만 열면 다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못 보게 한다고 해서 이 접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접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둬야 하는데 이렇게 제한하는 건 너무 좀 과거지향적 사고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도서관 내 한 10권 정도 책을 제안을 했고요. 부모님과 함께 가면은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그 부모님하고 왜 봐? 혼자 봐야지. 혼자 보던지 아니면은 참 뭐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도 민망해요. 이 책을 왜 제안했냐? 낯뜨거운 표현이 대부분이고 그 성장기 학생들의 교육 목적에는 부적절하다라는 이유를 그 누가 들어서 판단하는데? 네, 일단 제안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좀 반대를 했거든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출판의 자유, 검열 제한이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랑 충돌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한번 시정 질문에서 맞붙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한이 됐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이 국가인권위에다가 이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김태흠 충남지사는 진정이 이제 받아들여져도 안 듣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 지자체가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이 권고 받으면은 그 참고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뭐 괜찮아 이래서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뭉개는 참 이제 나라가 들어가는 건지. 양 단체장은 바로 반박했어요. 사실 아니다, 왜곡이다, 정치 공세다. 라고 바로 반박했고요. 매니페스토 때랑 비슷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좀 잘하셨으면 반박을 안 해도 되셨을 텐데 일단은 정치 공세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알려주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93%입니다. 93%면 뭐예요? 전공의 집단 사직이 4주째 이어지고 있죠. 지역에서도 그 혼란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충남대 의대, 충남대 병원, 그리고 세종 충남대병원 교수 373명으로 이뤄진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설문조사 결과 하나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실제 전공의들한테 뭐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사법 조치를 내릴 때 전공의들이 뭐 단체 행동을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93%의 설문에 참여한 93%의 교수가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정말 치킨 게임인 것 같아요. 그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한치의 물러설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사실 정부의 역할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뭔가 조율하고 그렇죠? 네,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너무 안 보여가지고 정치권도 그렇고 다들 총선 때문에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사실 국민 여론이 의사들이 어떻게 국민 생명을 버리고 환자들을 뒤로하고 떠나냐라는 여론이 대다수였죠.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여론이 조금 뒤집혔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의사들의 말도 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들도 뭔가의 나름대로의 주장이나 고충이 있다. 의사를 뭐 단순히 국민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좀 일고 있죠. 근데 일부 언론이나 아니면 정부 기조 보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그러니까 의사 맞아. 집단이 이렇게 이기적이다 이런 모습을 좀 부각시키면서 국민 여론을 더욱더 이제 그쪽에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해야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의사들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 현장을 떠난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것처럼 정부나 아니면 일부 언론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충족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분명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기자님은 이 의료계 현재의 그 사태 해결
언제 낼 것 같아요? 저는 4월 11일부터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선 끝나고? 네, 끝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조금 이제 뭔가를 모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전공의들이 떠나니까 지금 의대생들도 학교를 떠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유급 조치가 되는 학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신입생들 지금 의학과 학생들이 다음 학기 때 또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학기 때 들어야 되는 학생들과 또 이 학생들이 같이 들으면 이게 과연 수업이 가능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 좀 의문이 수업 들거든요. 정원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네. 또 그 해 배출되는 의사의 숫자도 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네, 그렇죠. 아이고. 잼이 걸리는 거죠,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이래저래 걱정이 많네요. 오늘 이소라 기자의 아래옵니다에서는요, 10년째 부지 선정만 하고 있는 대전시 서울동호교육감의 그 공약 사업이었죠. 공립형 대안학교 이야기, 그리고 성평등 걸림돌로 지정됐던 이장호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야기, 그리고 93%의 우리 충남대학교 병원 관련 교수들이 단체 행동 필요하다, 사법 처분 하게 된다면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